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노후에 들어가서 누군 국민연금을 70만 원 받고 누군 120만 원을 받는다면요.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긴 걸까요? 학력일까요? 직업일까요? 연봉일까요? 아닙니다. 차이는 딱 5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겁주려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로 혼란스럽게 하려는 영상도 아닙니다. 딱 하나만 분명히 하려는 영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운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회사 다니면 자동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공평하겠지요. 그런데요, 자동으로 빠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공평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요, 얼마를 냈느냐보다 언제부터 얼마나 끊기지 않고 냈느냐가 결정적으로 작동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납부가 끊기는 구간, 이 공백이 조용히 무섭습니다. 제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 김대리 이야기입니다. 김대리는 20살 후반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평범했고요.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니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0 중반이 되던 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잠시 프리랜서로 일을 했고요. 그때 김 대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취직하면 국민연금은 다시 내는 거잖아요. 지금은 안 내도 되겠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이었고요. 그게 1년이 됐고 어느새 5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다시 직장에 들어가고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김 대리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시 내고 있으니까 문제 없겠지요. 그런데요. 이 5년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 이야기입니다. 박 사장님은 가게를 오래 운영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요. 솔직히 국민연금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월세 내고 재료값 내고 인건비 내고 나면 하루가 다 가잖아요. 그러다 어느 해부터 손님이 줄기 시작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카드값은 쌓이고 대출 이자가 부담됩니다. 그 과정에서 납부가 끊기는 시기가 생깁니다. 사람 마음이 비슷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숨부터 쉬어야지요. 연금은 나중에.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요, 그동안의 납부 기록을 쌓고 그 기록을 평균으로 만들고 그 평균을 기준으로 평생 받을 연금을 계산합니다. 중간에 기록이 끊기면요, 그 구간은 그냥 없는 해가 아니라 전체 구조를 바꿔버리는 공백이 됩니다. 그래서 70만 원과 120만 원은요,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닙니다. 노후의 돈은 지금의 돈과 다릅니다. 지금은 부족하면 야근이라도 하고 부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요, 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돈은 선택의 폭을 만듭니다. 약을 살 수 있는지, 병원에 바로 갈 수 있는지, 겨울에 난방을 틀 수 있는지,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지, 이 모든 게 매달 들어오는 연금 금액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냈는지, 중간에 끊긴 적은 없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아마 계속 냈을 텐데요. 이 정도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요,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봅니다. 몰랐다고 해서 봐주지 않고 힘들었다고 해서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냈다, 안 냈다. 이 기록만 남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조용하지만 아주 냉정한 제도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같은 월급인데, 왜 같은 인생처럼 보이는데, 노후의 차이가 생기는지 그 구조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겁줄 생각 없습니다. 아직 해결책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격차는 운이 아니라 무심히 지나간 시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해의 영역이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내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 멀었잖아요. 연금 받을 나이는 한참 남았잖아요. 그런데요. 국민연금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아직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날부터 계산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기록을 모아서 그날을 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연금은 나중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한 장면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한 지 몇 해 지난 어느 겨울 아침입니다. 눈을 떴는데 출근할 곳은 없습니다. 달력은 의미가 없어지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그날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그날 통장에 들어온 돈이 70만 원이면요. 계산이 바로 시작됩니다. 이번 달 약값은 얼마나 나올까? 난방비는 또 얼마나 나올까? 병원은 정말 꼭 필요할 때만 가야겠지. 반대로 같은 날 120만 원이 들어온 사람은요. 큰 돈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숨이 조금 트입니다. 병원 예약을 미루지 않아도 되고요. 겨울에 난방을 켜면서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덜 망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하루 이틀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게 매달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의 선택을 바꾸고,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차이는 언제부터 생기는 걸까요? 연금을 받는 날일까요? 아닙니다. 이 차이는 연금을 받기 훨씬 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친 그 몇 년에서 이미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신의 연금 수령액을 너무 늦게 확인합니다. 대부분은 퇴직이 코앞이 되어서야 혹은 이미 퇴직하고 나서야 나는 얼마 받지? 하고 봅니다. 그때 숫자를 보고 처음으로 현실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그 시점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 기록은 끝나 있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험이랑 비슷합니다. 시험 당일에 답안지를 고칠 수 없는 것처럼요. 연금도 결과를 받는 날에는 과정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겁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 아직 기록이 쌓이는 중인 시점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빠듯한데요. 이번 달도 힘든데요. 맞습니다. 지금 생활 빠듯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카드값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힘들수록 사람은 미래를 미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은요. 미룬 만큼 조용히 벌어집니다. 소리 없이, 통보 없이 그냥 기록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때 힘들었는지, 아팠는지, 몰랐는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냈다, 안 냈다 이 기록만 봅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연금은 그 사정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공정해서가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요. 여러분은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되셨을까요? 퇴직 후일까요? 연금 신청할 때일까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정상입니다. 이건 위로 영상이 아니라 현실을 건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위로되는 말은 금방 잊고요. 불편한 진실은 오래 기억합니다. 이 영상이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은 대박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만들어줍니다. 그 바닥이 낮으면 노후는 계속 불안합니다. 그 바닥이 조금만 높아져도 삶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바닥의 높이는 대부분 운이 아니라 무심함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어딘가에서는 오늘도 납부 기록이 끊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크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내 연금 기록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중간에 비어있는 구간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답이 안 나오신다면요. 그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연금은 알면 좋은 정보가 아닙니다. 알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불안해할 시점이 아니라 점검할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늦은 걸까? 중간에 끊긴 기간도 있고 이미 지나간 시간도 있는데 이제 와서 뭘 해도 별 차이 없는 거 아닐까?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생각을 멈춥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큰 손해는 적게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는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남고 기록이 없는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이 차이가 노후에 가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노후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적은 건 참겠는데 앞이 안 보여서 너무 불안해요. 이 말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 긴장 상태로 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부자가 되게 해주지는 않지만 이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합니다. 그런데 그 예측 가능성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내 기록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이 낮아서 어차피 적게 받을 거야라고 미리 포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건 소득의 크기보다 공백의 유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 낮아도 기록이 이어진 사람과 월급이 높았지만 중간에 여러 번 끊긴 사람의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구조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건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익률 이야기 아닙니다. 대박 이야기 아닙니다. 손해를 줄이는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가면요. 큰돈을 벌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몸이 먼저이고 기회가 먼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노후에서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의 바닥입니다. 그 바닥이 70만 원인지 120만 원인지 이 차이는 생활의 수준이 아니라 생활의 안정성을 바꿉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냉정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보고도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모르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미루는 상태일까요? 이 두 가지는 결과가 다릅니다. 모르고 지나간 시간보다 알고도 미룬 시간이 노후에 가면 훨씬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겁을 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를 줄이기 위한 영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나라가 대신 책임져 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 기록으로 계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 이야기처럼 넘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목적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딱 하나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만 남기려는 영상입니다.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어떤 줄을 봐야 하는지, 이건 다음 영상에서 차분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마음부터 정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한번 이 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자체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한 발 앞에 와 계십니다. 이제 선택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한 번이라도 내 기록을 확인해 볼 것인가? 국민연금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인의 문제입니다. 오늘 확인하면 내일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넘기면 그 차이는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노후에 가서 매달 반복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은 월급인데 누군 70만 원, 누군 120만 원을 받는 이유. 그 차이는 온도한 예고, 재능도 아닙니다. 기록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끝난 뒤
바로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는 이미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안심만은 남기지 마십시오. 그 안심이 가장 비싼 대가로 돌아오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정말로 실제 행동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잡한 말 없이 전문가 흉내 없이 오늘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그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하지?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있기는 한 걸까? 이 질문이 나오는 시점이 사실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까지 오기 전에 영상을 닫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이야기가 늘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구조 때문이 아니라 현실과 연결되지 않는 설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보다 장면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을 앞둔 어느 날, 회사에서 마지막 연말 정산을 합니다. 동료들과 나란히 앉아 서류를 정리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래도 뭐 연금은 나오니까라고 웃습니다. 그때는 아직 체감이 없습니다. 연금은 받아보기 전까지는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첫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이 지나고 세 번째 달이 지나면 사람은 숫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고정되었다는 사실이 안도이기도 하고 동시에 한계이기도 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연금이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은 생활을 조정합니다. 이 정도는 쓰고 이 정도는 아끼고 계획을 세웁니다. 반면 여유가 없는 사람은 생활을 줄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포기가 먼저 나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수입을 늘리는 선택보다 지출을 줄이는 선택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적게 받는다는 사실보다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어차피 부족하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으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전부가 아니라 노후의 바닥입니다. 바닥이 있어야 그 위에 다른 선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 바닥이 낮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불안 위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미래를 바꾸는 제도라기보다 미래의 충격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을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내 기록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는 것, 이 한 번의 확인이 몇 년 뒤의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확인으로 가는 첫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나오겠지. 이 말 속에는 기대보다는 막연한 안심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대에 맞춰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안심에 반응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그저 기록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에 큰 손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아주 조용히 차이를 벌려 놓습니다. 사람들은 큰 사건에는 반응하지만 작은 변화에는 쉽게 적응해 버립니다. 납부가 한 달 끊겼을 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몇 달 쉬었을 때도 금방 다시 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몇 달이 몇 년이 되고 그 몇 년이 노후에 가서 숫자로 바뀌면 그제야 체감이 됩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구조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이미 늦어 있는 구조. 그래서 국민연금은 모르면 손해보는 제도가 아니라 모르는 동안 손해가 쌓이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연금 안내 문자를 받는 날입니다. 이번 달 연금 지급액은 원입니다. 그 문자를 몇 초 동안 가만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람 머릿속에는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돈으로 월세가 되는지, 관리비가 되는지, 병원비는 얼마나 남는지. 그때 비로소 연금은 숫자가 아니라 생활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만큼이지? 같이 일했던 사람, 비슷한 월급이었던 사람,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과거의 나와의 비교가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그때 한 번만 확인했어도 여러분, 이 말은 후회라기보다 정보의 부재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러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일부러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이 더 급해서 미뤘을 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 미룸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돈이 부족한 날보다 돈이 부족할까봐 불안한 날이 더 많아집니다. 이 불안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선택을 좁힙니다. 그래서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크기보다 돈을 대하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 여유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매달 어느 정도는 들어온다는 예측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의 근거가 바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없을 때의 불안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고갈된다던데요. 이 말은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래도 기록은 챙기자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손해보는 쪽은 항상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바뀔 때 불리해지는 쪽은 대부분 아무 기록도 없는 사람입니다. 기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기준이 남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월급인데 누군 70만 원, 누군 120만 원을 받는 이유, 그 차이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한 해, 어느 한 달, 어느 한 선택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지금은 괜찮겠지라는 아주 작은 판단에서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그 작은 판단들을 모아서 평생의 결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의미는 겁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바로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구조를 모른 채로 다시 몇 년을 보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한 번쯤은 내 기록을 확인해 볼 것인지 그 선택 하나가 몇 년 뒤의 표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숫자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노후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 경비실 앞, 동네 병원 대기실, 새벽 지하철 첫차입니다. 아침 일찍 경비실 앞 의자에 앉아 잠깐 쉬고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와 계신 건 아닐까. 한국의 노후는 쉬어도 되는 노후와 쉬면 안 되는 노후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에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없으면 상황은 훨씬 빠듯해집니다. 월세, 관리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 네 가지는 나이를 먹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겨울이 오면 난방비 고지서를 먼저 확인하게 되고 여름이 오면 에어컨을 켜도 되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을 매달 하느냐 아니면
대략감으로 넘길 수 있느냐. 이 차이가 삶의 피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한국은 특히 의료비가 노후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병원 갈 일이 늘어나면 본인 부담금은 생각보다 큽니다. 정기적으로 먹는 약, 검사비, 치과 진료, 안과 진료, 이 비용들은 한 번에 크게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쌓입니다. 이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되느냐에 따라 명기연을 미루느냐, 바로 가느냐가 갈라집니다. 여기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현실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한테는 손 벌리고 싶지 않다. 그 말 속에는 자존심도 있지만 미안함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본인 몫입니다. 본인 옷, 본인 외식, 본인 병원. 이 선택이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몇 년 이어지면 삶의 질은 확연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연금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부모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여유가 부모와 자식 관계까지 바꾸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국 특유의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동네 마트 계산대 앞입니다. 장바구니에 똑같이 담아도 카드 긁기 전에 한 번 더 계산하는 사람과 그냥 계산대에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수입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안심하지는 않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부족한 사람은 매번 상황 판단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노후의 스트레스는 가난 그 자체보다 예측 불가능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 얼마까지 써도 되는지 모르는 상태. 이 상태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은 인생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바닥을 정해줍니다. 그 바닥이 조금만 높아도 삶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바닥이 없으면 노후는 늘 불안 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너무 힘든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연금 내역을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은 기억이 흐릿합니다. 언젠가 봤던 것 같고, 대충 이 정도일 것 같고, 아마 괜찮을 것 같다는 감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노후는 감으로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감은 젊을 때나 통합니다. 노후에는 숫자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모른 채로 지나가지 말자. 국민연금은 확인한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지점, 한국에서 실제로 어디를 봐야 하고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준비 단계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노후가 힘든 또 하나의 이유는 은퇴 이후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정년 이후 몇 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60대에 퇴직해도 20년, 30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매달 반복되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다음 달은 괜찮을까? 이 질문이 몇 달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몇 년이 되면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후 문제는 돈의 많고 적음보다 지속성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얼마를 받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아주 특이한 역할을 합니다. 크게 늘려주지는 않지만 갑자기 끊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대지는 못해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애매한 위치 때문에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아예 생각에서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애매함이 노후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 보여도 그 돈이 언제까지나 들어온다는 사실은 사람의 선택을 바꿉니다. 오늘은 이만큼 쓰고 이번 달은 여기까지만 쓰자. 이런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이 기준이 없으면 모든 소비가 불안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힘든 건 돈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쓸지 말지, 병원에 갈지 말지, 난방을 켤지 말지, 이 결정들을 매번 다시 해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에너지가 고갈된 노후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고 자식 앞에서는 더더욱 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통장 잔액을 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납니다. 이 장면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중장년층이라면 누구에게나 현실이 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을 다시 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노후를 조금이라도 덜 흔들리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처럼 살자는 말도 아닙니다. 내 상황을 알고 내 기준을 만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노후는 훨씬 덜 무섭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한국 현실을 짚고 가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의점, 경비, 단순 노무, 시간제 일자리. 이 일들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일이 선택이냐, 필수냐입니다. 연금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일은 선택이 됩니다. 몸이 힘들면 쉬고 괜찮을 때만 나가도 됩니다. 하지만 연금이 부족하면 일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됩니다. 아프든 비가 오든 몸이 무겁든 나가야 합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삶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의미는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느냐에 가깝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연금은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니라 지금 삶과 이어진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기고 지나간 지점을 함께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겁을 주는 일이 아니라 눈을 맞추는 일입니다. 앞으로의 노후를 막연하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구조로 바라보는 단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온 것만으로도 이미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상태는 벗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주 작지만 분명한 한 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은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연금 창구에 달려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한번 확인해 보는 것, 그 한 번의 확인이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씩 다르게 흘러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연금, 복지, 고령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알아서 하겠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작 나라의 제도는 개인의 기록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이 간극이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회는 큰 이야기만 하고 개인은 작은 선택을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시간은 흘러가고 기록은 쌓이거나 혹은 비어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정책 뉴스로만 보면 절대 체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계좌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감정은 불안도 두려움도 아닌 후회입니다. 왜 더 벌지 못했을까 보다. 왜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그냥 지나쳤을까 하는 그 후회입니다. 이 후회는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조용히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큰 결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나는 내 노후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지금 바로 답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질문을 처음으로 마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마주한 사람은 그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어느 날 문득 연금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 그냥 넘기지 않게 되고 어느 날 한가할 때 한 번쯤은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시간이 지나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국민연금은 단기간에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비 없는 노후와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 노후를 분명히 갈라놓습니다. 그 기준은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기까지 이어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노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 조용히 쌓여 만들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직 체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이 생겼을 때는 이미 선택지가 많이 줄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불안해할 시점이 아니라 조금만 정직해질 시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는지 그 차이가 몇 년 뒤의 삶을 바꿉니다. 같은 월급인데 노후가 다르다는 건 운이 아니라 기록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의 연금 기록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한 번이라도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차분하게 이어가겠습니다.